1, 2억 정도로 수도권 아직도 가능한가요? 서울은 불가능해. 서울은 불가능하죠. 네. 뭐 인천이든 경기도 네.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역 나가나요? 오픈합니다. 어우. 지역 오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천과학원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네. 수도권 2억 이하. 네. 네, 1억은 이제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초기 재개발 아닌 이상, 초 아닌 이상. 네. 1, 2억 정도로 수도권 아직도 가능한가요? 서울은 불가능해. 서울은 불가능하죠. 네, 뭐 인천이든 경기도 네.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역 나가나요? 오픈합니다. 어우. 지역 오픈합니다. 네. 서울이 중심에 있고 이제 서울 동쪽이랑 서쪽을 한 군데씩 볼 건데요. 서울의 동쪽에 보면 최근에 하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미사 쪽이 많이 올랐죠. 미사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사 신도시에서 한강을 건너면 덕소예요. 남양주. 네. 여기가 남양주가 예전에 군이었는데 시가 됐고 남양주시에 덕소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어촌 특별전용도 쓸 수 있는데 와부읍. 예, 와부읍, 덕소읍. 여기가 지하철역으로 경의중앙선, 덕소역이랑 도심역 요 사이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인데요. 사실 한강조망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지금 현재는 경의중앙선만 있지만 덕소역이나 도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리역으로 몇 정거장 안 가면 8호선. 구리역에 8호선이 개통됩니다. 그쵸. 그러면 8호선 타고 잠실역까지 또 20분이면 와요. 잠실에서 또 2호선을 갈아타고 그리고 강남으로 강남역으로 가는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고 한강조망에 대한 이슈가 있고 거긴 또 사실 덕소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콩국수 먹고 오고 그죠. 그다음에 자전거 거기 타는 데 맞습니다. 드라이브 하고 맛집 많고 또 연애도 하고. 연애도 하고 거기 막 모텔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아유, 무인 많이 받죠. 네. 저희 19세 이상만 아, 보시거든요. 이 무인텔 같은 것도 많고 네, 잘 돼 있죠. 예, 잘 돼 그런 데가 덕소인데 저는 덕소 뉴타운이 지금 1, 2억 원대 네.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동쪽에서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왕숙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다산은 제가 워커힐 호텔이라는 그 광진구 카지노에 쪽에. 네. 거기 외국인 카지노를 다녔는데 저희 직원들이 구리나 덕소에 많이 살았어요. 회사가 가까워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인 투자하면서 유명했으니까 제 후배나 선배님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저한테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슈가 진성아 나 이거 덕소 분양 넣어야 되는데 살까 말까 나 돈 얼마 있는데 제가 재테크 상담해드리면서 다 대박 나게 해드렸는데 다산 신도시 산다고 분양한다는 사람들 다 말렸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서울에 어딜 살아. 물론 이제 서울 어디도 올랐지만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은 곳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다산 신도시. 너무 올랐어요 다산이. 네. 근데 저도 사실 다 맞힐 수는 없잖아요. 제 예상보다 정말 많이 오른 곳이 다산 신도시인데 그렇게 따지면 덕소라는 입지가 다산이나 왕숙 신도시, 별내 신도시 이런 구리 뒤쪽에 있는 신도시들의 최근 상승 속도를 보면 저는 덕소 뉴타운의 괜찮죠. 이 개발 이익이나 사업성 너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그만한 입지의 맞습니다. 교통과 미래 가치 다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돈으로 들어갈 데는 없어요. 맞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한강만 풀로 보이는 광나루 아이파크라는 이제 한강조망 아파트를 살았는데 회사 가까운 제가 20층 중에 19층에서 한강조망이 풀로 나온 아파트를 살면서 매일 이제 한강 물멍 때리면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좋죠. 근데 그 한강조망에 대한 실거주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 직장 동료 집이 이제 덕소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4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갔는데 와 덕소가 한강조망이 광장동보다 훨씬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여기 재개발되면 되게 좋겠다. 네. 연예인들이 네. 대형평수 많이 살죠. 사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강 서울의 동쪽에서는 동쪽은 덕소 뉴타운. 덕소 뉴타운 네.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서쪽. 서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이 이제 경의중앙선을 타고 쭉 넘어오면 그죠. 고양 쪽 네. 파주 쪽으로 넘어가면 금촌역에 아, 금촌역. 예, 새말지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관처도 낮고요. 투자금이 1, 2억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 중에서 소액 투자자인 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네. 또 여기 좋은 게 제 수강생도 이쪽에 두 분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나대지 매물, 도로 매물 이런 것들을 사서 다주택자 이슈를 피하면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분들 다 투자금이 1억 원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재개발 구역도 서울 서쪽에서는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서쪽에 보면 이제 위에는 고양시가 있고요. 그 밑에 뭐 창릉지구 근처에 있는데 서울만큼 그쵸. 비싸. 비싸죠. 비싸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패스고 인천이 또 재개발 투자의 성지입니다. 가장 인천에 노후화된 동네죠 지금. 맞습니다. 인천의 서구 그리고 주안동 일대 저는 주안 3구역 매수했다가 매도했거든요. 네. 여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여기가 이제 미추홀. 미추홀구 예전에 남구였는데 미추홀구고요. 부평구가 좋긴 한데 7호선 때문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7호선 역세권 재개발
재개발구역은 상계랑 또 가격이 똑같아요. 아 많이 올랐네요. 네. 그 7호선 연장이 네, 있었잖아요. 7호선 연장이 또 성남역까지 네, 되면서 성남역까지. 사실은 인천에 7호선 하느니 저는 상계 하는 게 낫다고 보여요. 왜냐면 주소지가 서울 페이지로 그쵸. 찍히니까. 상계가 3억 후반대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막 4억 5천 5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3억 초중반대 오, 매물이 초중반도 급매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상계 이 구역 많이 추천했었는데 제가 상계 2구역 조합원입니다. 저하원이죠. 네. 네, 이 조합원이고 구역이 지난주에 제가 빠르잖아, 분양권 거기가. 신청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불만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조합원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네, 지금. 원래 저도 한참 환급 받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 분담금이 많이 네, 생겼더라고요. 분담금 많이 생겼고 저는 84랑 49 1+1 신청하고 아. 왔거든요. 좀 큰 매물 갖고 있어서 네. 상계는 이제 1, 2, 3, 4, 5, 6구역이 있는데 상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아이파크 현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시공사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바뀔 이슈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키님 저 1구역 조합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털고 나와야 되나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미 다른 현산 조합원이 돼 있는 구역들은 다른 부분들을 반계급부로 받으면서 가는 더 좋은 조건으로. 네, 더 좋은 조건으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네, 상계 그래도 1구역은 대기업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상계 1구역은 알파크가 이슈가 있고 상계 2구역은 제가 조합원으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부랑 대우인데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공동시행 방식이어서 속도가 굉장히 제일 빠르고요. 이게 시공사도 먹을 게 있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속도를 빨리 진행하고 있고 이제 원래 1구역이 더 빨랐는데 역전됐어요. 3구역은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패스. 4구역은 이미 새 아파트가 됐어요. 지금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로 84가 14억, 59가 12억 정도 하는 2년차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 있고 상계 5구역이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났는데 입지는 제일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사업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상계 2구역이 총 건립 세대수가 2200세대인데 조합원이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상계 5구역은 세대수는 똑같아요. 2200세대 짓는데 조합원이 900명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괜찮네요. 입지도 제일 좋고 사업성도 좋아서 상계 5구역 너무 괜찮고요. 상계 6구역은 그 상계 시그니처 캐슬로 공사 중인데 내년 6월 입주리여서 롯데캐슬 거기. 네, 롯데캐슬.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초투도 너무 많이 많기 들어가 때문에 있어요. 저는 이제 패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상계는 상계 1, 2, 5구역. 1, 2, 5구역. 아니, 근데 상계 1, 2는 사업 시행가 낮고 조합원 분양 신청도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1, 2 중에서는 2구역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좀 멀리 보겠다. 상계 2구역은 앞으로 한 6년에서 6년 반 입주 때까지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계 5구역은 입주 때까지 맘 편하게 9년, 10년 남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입지나 사업성이 너무 완벽해서 지금 들어가면 뭐 플러스피나 정말 추정 프리미엄 기준으로 1억 원 중반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아키님께서 서울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네. 경기권에서 구성남, 광명, 뉴타운 쪽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맞습니다. 네. 근데 입지적으로는 강남 접근성 때문에 이제 성남은 너무 좋고요. 분당이라는 또 예, 뒤에 배우도 분당에 있고. 배우 수요도 있고 그리고 광명은 사실 지역번호도 02를 쓰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광명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철산역 광명사거리 7호선 이슈 때문에 광명 너무 좋은데요. 구성남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관쳐놨고 매종 예. 이쪽은 입주하죠. 초투가 너무 비싸졌어요. 서울보다 훨씬 비싸져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이미 난 데들은 사실 그 돈이면은 서울 들어오는 게 낫고요. 성남은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는 특이한 게 예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일 때 그런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네네. 제가 성남에 또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재명 시장 때 되게 잘 해놨고 재개발 구역 지정도 너무 잘 해놔서 성남은 초기 재개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기 재개발은 이미 조합 설립인가 났거나 구역 지정이 끝난 데들 완전 그림 그리는 데들 말고 성남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싼 데는 차라리 서울 들어가고 성남 중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싼 데를 들어가라. 그리고 광명은요. 광명 지금 GTX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여기도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키님 저 똑같은 돈인데 이 돈으로 상계 투자할 수 있고 광명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 거야?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물론 상계도 상계 나름이고 광명도 광명 나름인데 광명은 7호선 그리고 서울과 같은 생활권 구로권이죠. 서울 남부권 거기 구로나 똑같고 라는 점이 있지만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찍히는 거랑 노원은 사실 서울로 찍히거든요. 서울 특별시민. 이게 위례 신도시 보면 네. 하남 시민이 있고요, 성남 시민이 있고 송파 구민이 송파구가 있습니다. 있고. 근데 위례 신도시 안에서도 송파구에 위치한 단지가 제일 높아요, 가격이. 이게
바로 길 하나 차이고 옆 단지인데도 이 차이가 있는 차이가 것처럼 나죠. 저는 광명 너무 좋지만 광명에서 지금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많이 초투가 4억대 이상인 데는 차라리 그 돈이면은 상계 2구역을 추천하고요. 차라리 서울로 들어와라. 만약에 3억대 중반 미만의 조합 설립인가만 난 구역은 차라리 선택을 해라. 근데 저는 그것도 광명의 조합 설립인가 난데 상계 5구역 보면 저는 상계 5구역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남, 광명 네. 이 돈이면 차라리 상계로 들어가라.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민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재개발에 가장 투자 가치 높은 데를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수한 건물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고 일반 상업지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그걸 매수한 이유는